지금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앉은 순서대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최대한 줄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교수님은 아까 발제 때 인사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고재환 팀장부터 시작해서 앉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각자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옥천군 그 농촌활력과의 로컬푸드 팀장을 맡고 있는 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천 군의원 송윤석입니다. 옥천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옥천 먹거리와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서도 행정이 앞서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옥천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여를 만들어서 조직을 꾸리고 역할을 한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서 민간 단위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연구소입니다. 하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종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우리 지역민들 간에 함께 공유가 되어지고 향후 더욱더 발전하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국장 김나문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크진 않습니다. 최대한 농민들과 함께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논의들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에서 충북지사장을 하고 있는 김햇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연히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충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분들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서 수립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옥천군의 푸드플랜 2기 계획을 지금 한 37명 정도의 위원분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윤병선 교수와 그 허은중 그 상임이사 발제를 보고 어땠어요?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이렇게 쫙 선명하게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정리된 것들은 좀 그림으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끌고 나갈 것인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각 패널들의 좀 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깊게 듣고, 그리고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면 오늘 그 청중석에 있는 분들도 좀 같이 한 말씀씩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은 푸드플랜, 제2차 푸드플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농천혈학이라고 아시죠? 그것이 진행 중에 있고, 친환력 플러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사업이 같이 되고 있고 중간 지원도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같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청정 토론 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재환 팀장께서 우리 옥천군은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지금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로컬푸드 팀장 고재환입니다. 제가 이제 옥천에 또 외지에서 방문해 주셔서 현재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 10분, 15분 정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그렇고 로컬푸드 사업은 저희가 이제 크게 행정 쪽에서 나오는 직매장 사업과 거점 가공센터 그렇고 유통센터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옥천군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옥천군은 우리 나라의 그 중간 부분에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대청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군면적의 83% 정도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 관련해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옥천군 자체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은 1개 의회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의 한 7.4%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그마한 군입니다.
인구 현황으로는 저희가 인구수가 이제 5만이 깨져서 49,9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 전체 예산이 5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6% 정도, 800억 정도가 이제 농업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급식 관련해서 이제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관련해서는 한 50국에서 6,600명 정도 그렇게 식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저희가 그 농업 경영체 관련해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저희 옥천군의 현재 농업 경영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70%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옥천군의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65세 이제 경영체의 고령화율을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한 48%, 49%, 1년에 1%씩 증가해서 현재는 한 51, 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들 아시겠지만 농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1,500평 미만 갖고 계신 그 농가 수가 한 7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면적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농 1헥타 이상이 11% 정도가 한 47% 반 이상을 이제 대농으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그런 군의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저희 쪽 농업 인구를 보시면 농가 수는 한 5,200호 정도 되고요. 농업 인구는 11,0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그 옥천군 인구로 따졌을 때 농업 인구는 한 2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그 인증 기준을 보면 유기나 무농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한 중상위 한 4위 정도 지금 분포가 돼 있고요. 아울러 저희는 그 전농약 제도가 없어지면서 옥천푸드 인증제도라는 지역 인증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한 290농가에 한 160헥타 정도 그렇게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은 저희가 이제 포도복숭아, 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사업은 그 13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공공급식 센터를 이제 11월 말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차별로 지금 가공센터, 직매장, 친환경 분석센터, 공공급식센터 이렇게 로컬푸드 기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된 그 군 조례로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옥천군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두 개의 조례를 지금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용역 사업으로 이제 제2기 옥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12월 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호정 관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여기 계신 분 아시니까요. 우선 유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지역 인증 제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가운데 보이는 향수 옥천 푸드 마크가 이제 옥천 푸드 지역 인증 마크고요. 옥천 군민이 옥천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그 향수 옥천 푸드라는 옥천 푸드 인증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인증 기준은 잔류농약 기준 GAP 기준을 따고요. 거기에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그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크게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과 유통센터, 그렇게 하고 가공센터, 그렇게 하고 인증지원센터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지금 현재 1기 푸드플랜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기반 시설로 보면은 다들 여기 옥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와리 인근에 지금 이 거점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공국시 센터 부지도 그 옆에 지금 있고 저희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현재 직매장 부지 우측의 여유 공간에 지금 복합 센터 예정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19년도 5월 30일 날 개장을 했고요. 건물은 이제 18년도에 지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 농가 수는 연중 375 농가에서 한 490종 정도 이렇게 그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 취급 기준은
저희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달에 저희 3년간 누적액이 120억 정도 됐고요. 저번 달에 한 150억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인증을 해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도내에서는 최초로 5월 달에 그래도 옥천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을 보면 19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20년도에는 35억 정도, 21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올해는 한 60억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매출 현황을 보면 첨가류 부분이 한 반 이상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양고기 3%, 축산이 한 21%, 수산이 2%, 가공이 19%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하는 농가 수를 봤을 경우 1,500평 미만이 아까 한 72% 정도 그 농가 수가 옥천군의 현황이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농가 수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그래도 1,500평 미만의 소농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천푸드 유통센터에서는 저희 급식 부분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인데요. 14년도에 이제 건물이 준공받아서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나 공공급식으로 지금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고요.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한 70개 품목, 그러니까 공공급식으로는 6개 품목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이제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차액 지원 사업을 해서 5억 2천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점 가공센터는 17년도에 준공해서 한 150평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옥천푸드 가공협동조합이라는 그 교육을 받으신 농민들이 직접 가공해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교육 받으신 분까지 해서 한 52명 정도가 같이 직접 가공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 제조 허가를 맡은 품목은 한 200품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에 납품해서 판매하고 일부는 또 학교 급식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그동안은 저희 그 소비자하고의 그런 신뢰, 안정성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 친환경 종합 분석센터가 없을 때는 대전 쪽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안전성 검사를 마쳤는데요. 그것도 한 건당 뭐 15에서 20만 원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분석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직매장에 그 들어간 농산물이나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의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저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 이제 견학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우수 사례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그래도 교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신규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농가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연 2회 해가지고 3일간 이렇게 오후 시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누적 인원은 한 830, 저번 하반기에 교육 마쳐서 한 900농가 정도는 교육을 마치셨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거점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시지만 옥천산림협동조합에서 품목별, 그러니까 운면별 생산자 조직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운면별 순회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서 저희 행정 쪽에서 이제 지원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3중 시설하우스를 연 한 10개 동 정도 해가지고 농가 100평 규모로 3중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이제 시범 사업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로컬푸드 지역 인증 제도가 GAP 잔류농업 허용 기준에다가 이제 제초제이기 때문에 그 풀 잡는 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금년도서부터는 피복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농업 사업은 5대5 보조 사업이 많은데
저희 그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은 이 두 사업은 80%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점 가공센터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용기 같은 부분도 농민이 직접 이제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영양 성분 분석 검사라든가 자가 품질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용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옥천 헬멧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소비자 확대를 위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가 로컬푸드 요리교실 그렇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체험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직매장 분기별로 하는 직매장 소식지 그렇고 기획 행사에서 가을 보지 행사라든가 뭐 대보름 행사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생각에 로컬푸드 그 안전성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지속 가능한 직매장 그렇고 우리 로컬푸드 사업이 된다는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검사는 저희 행정에서도 중요시하고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 그 일반 농산물은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컬푸드 인증 받은 품목이나 아니면 친환경 유기나 무농약을 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 교육은 필수로 받으셔야 되고요. 가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 말씀처럼 가공 교육을 또 별도로 받으셔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옥천살림이나 옥천가공협동조합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기 푸드 플랜 같은 경우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제 로컬 푸드 지수라는 걸 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평가도 이제 1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추진 사항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년도, 21년도 2년 연속 로컬 푸드 지수 옥천군구에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5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옥천살림이나 저희 행정 쪽에서도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본인 농민의 매장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함께 지속 가능한 그런 매장으로서 아니면 공공급식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청주랑 좀 가깝고 대전에도 이제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해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사업비 때문에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역 방송에 로컬 푸드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옥천군의 그 먹을거리와 관련된 정책과 그동안에 어떤 성과와 과정이 있었는지가 설명이 됐고요. 송인석 의원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옥천군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뭐 거의 실제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뭐 제 내용은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에서는 우리 좀 전에 우리 팀장님 그 옥천군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들 계획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성과들을 내기 위한 초동은 항상 주민들 스스로가 시작이 됐다. 그 힘이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가장 그 단적인 예로 옥천에서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그 첫 단추로 시작된 게 이제 학교 급식과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좀 달랐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나서서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학교 급식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농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인 먹거리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움직임, 주민들의 움직임 속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옥천은 농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이 부분들을 제어를 했고 시작이 됐다. 이게 굉장히 좋은 첫 단추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체로서 나서는 과정 속에서 옥천에서 진행되는 이후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항상 역시 선도에 서서 역할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제는 푸드플랜이 1기를 거쳐서 2기에 와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상황들은 뭐 당연히 현재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로 먼저 내용들을 담아내서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들을 이렇게 합법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에 입성하고 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게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작심을 하고 나섰고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내용들에 있어서 생산자들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됐던 부분들 생산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직 생산도 제대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데 생산 기반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생산들을 하는데 왜 먹거리 복지 얘기를 또 하게 되냐 이건 또한 소비자 중심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많이 있어서 더불어서 기본적인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든과 동시에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과 관련된 여지의 조례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거리 기본 조례가 가능하도록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 현황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과 같이 병행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준비하고 있는 게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일들 안정적인 공급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매라든가 뭔가 이렇게 농산물을 수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공급 채널을 맡고 있는 단위에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금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4, 5년 전에 유행처럼 만들어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허울만 있지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생산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졸작의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애써서 농사진 농산물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게끔 자연재해나 여태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폭락했을 때 이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농민들한테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밥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농사들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가격 보장 기금을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뭔가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역시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들은 11월 18일 정도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개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먹거리 복지 체계를 옥천군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 액션그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있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합의가 되거나 행정과 형태, 그러니까 거버넌스 형태가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옥천의 장점인 민간 단위의 조직들이 좀 활성화돼서 이런 체계들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정도에서는 면 단위에서 지역 돌봄 체계,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 운영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런 기반들, 인적 풀을 만들고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그 차근차근한 이런 준비 과정들이 병행됐을 때 먹거리 복지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기도 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돌봄의 사람들이 조직 체계 안에 이렇게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주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면 단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우리 지금 옥천에서는 다른 그 농촌 군 단위에 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는 일, 읍내 중심이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합법화시켜내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 그런 지원들이 가능하게끔 뭐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 내용과 관련돼서 뭐 아까 그 발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고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옥천의 내용들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이 한 가지만 먹거리 기본 조례만 만드는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이 조례에 담는 내용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더디 가더라도 거기에만 이게 매달리는 것들이 민간 단위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의 프로그램과 재정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옥천군에서 조례 제정하고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들에 대해서 뭐 설명이 됐고요. 뭐 이따 총정 토론 때 또 다양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승훈 박사. 네. 네, 제 토론문은 사실 이렇게 발제문을 뒤늦게 받아서 네, 제가 그냥 작성을 한 거고요. 오늘 토론 내용을 아까 이제 두 분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민간 협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좀 방점을 둬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옆에 송일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되는 방식들이 어떤 면에서 약간 대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기본권의 수혜자들을 약간 대상화시키는 면들이 좀 있어서 저는 약간 이것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앞에 토론문에 짧게 쓴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하원중 상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은 조직과 예산과 정책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옥천군에서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가지고 갈 거냐. 가령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민선파에게 조직 개편안 발표됐는데 이제 3급 16가 체계로 이제 옥천군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전략은 기획전략국에서 하겠다 했는데 보시면 기획전략국 내에 농업을 담당하는 뭐 팀이나 과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고 농업 관련된 건 다 이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아까 보시면은 이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계획들은 행정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옥천군에서는 이 협력을 핵심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어디냐?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기획전략국 내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전 군청 내에서 협력을 얻어내기 되게 힘들 텐데 현재 조직도 내에서는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한 차원에서 저는 약간 옆에 손수 의원님 계시지만 지방의회가 어쨌든 간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조직을 다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조직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든 형태로 지방의회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행정부처가 협의가 가능한 형태의 좀 이것들을 가질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먹거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이것도 군청이나 의회가 주도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버리면 정작 주민들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학교급식 조례가 사실상 되게 힘든 조건이었음에도 왜 성공했냐를 따져보면 이게 하나의 운동처럼 이제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중앙정부가 조례를 못 만들게 하냐 막 이런 쪽에 운동이 되면서 이제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학교급식이 이제 진행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그냥 단순하게 발의하고 그냥 통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되게 여러 차례 저는 좀 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한국은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약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의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옥천군의 지역 상황을 잘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형태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위원회가 뭐 보통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이 아니면 사실상은 어떤 이야기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옥천은 전 나름 좋은 조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먹거리위원회가 꼭 위원들만의 회의 자리에만 할까? 그러니까 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기능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위원회가 공개되고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고 주민들이 그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오히려 위원회는 뭐 인원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진행상의 효율성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저는 이 회의 내용 자체를 잘 공개하면 좋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옥천에는 옥천 신문도 있고 옥천 공동체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회의를 개방하고 어쨌든 뭐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먹거리위원회가 그냥 위원들의 회의 장소가 아니라 옥천 주민들이 이 먹거리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내고 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 민민협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민민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동력을 통해 가지고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아까 허은중 사무이사님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고 저는 사실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천처럼 이 행정조직 내에서 이거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제가 볼 때 분과위원회 정도 들어와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실제로 군정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작동이 돼야지만 먹거리위원회가 일정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례상의 위원회 만들면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생각해 보시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는 위원회들이 거의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 받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위원회 위촉장 줄 때만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면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위원회가 진짜 위원회답게 작동이 되려면 그 위원회 내에서 필요한 우리가 옥천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뭘로 정할 건지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른 분과를 만들고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행정도 참여하고 지방 의원들도 위촉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정과 의회와 민간이 협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작동을 해야지만 실제로 이 먹거리위원회가 중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위원회만 만드는 형태로 가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실제로 효능감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저는 이거는 이 과정 자체에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야 되고 그 관심들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뭔가 채널이 형성돼야지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토론의 주관하는 단체가 전국 먹거리연대인데 전국 먹거리연대 그 신문을 책임지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한석 대표가 와서 인사말을 하셔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은 못 와서 이렇게 집장이 이게 참여했습니다. 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포럼이 전국 공통적인 이제 주제가 민간 협치잖아요. 민간 거버넌스의 가장 주요한 주인공들인 민과 간이 있는데 토론장에 간 쪽의 분들이 별로 보이시질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에 있어서 우리 윤병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의라든지 세계적 추세 그리고
기후 위기 또는 세계 식량 체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의 현장들 속에서의 필요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헌중 상임이사님께서 먹거리 계획과 전략 그리고 협치 구조에 대해서 특히나 세부적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중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질문 이러한 계획과 전략들이 현재 집행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한번 자문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앞서 토론을 해주신 우리 하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 제정에서부터 그리고 먹거리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가는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대표성들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경로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본권 보장조례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회의 자료에 지금 아직 실지를 못해가지고 몇 가지 전국적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와 부산을 뺀 전국 9개 근역에서 현재 포럼이 진행되고 있고 36개의 포럼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옥천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던데 전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 서쪽이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다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제 동쪽이 회색으로 이렇게 비활성화되어져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따져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있어가지고는 민간 영역에서의 활성화 정도가 지난 시기에 얼마나 공고화되어져 있는가의 부분들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열린 행정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단계 또는 일정한 경과까지는 지방 정부의 리더, 지방 행정 조직의 수장이 되겠죠. 그 부분의 어떤 의지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추진력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지도상의 녹색과 회색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사실 오늘 와서 현 군수님과 전 군수님이 참석해 계시는 걸 보고 옥천은 최소한 세 번째 문제는 좀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쪽에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먹거리 계획이라는 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 주교정 대표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지역에서의 순환과 그리고 지역 내 공동체 형성, 상생의 공동체 형성이 목표이지 그 진행의 결과로서 나오는 로컬 푸드 직매장의 수라든지 공공급식센터의 어떤 경제적 규모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 역시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부여되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앞서 우리 윤명성 교수님께서 참석하신 화요일 날 경북 지역에 이제 포럼이 있었고요. 경북 지역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 것인가를 비교표로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헌중 이사님께서도 비교표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 이 자료에도 보면 조례와 관련되어진 옥천군의 옥천 안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좀 저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라북도하고 헌중 이사님께서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전라북도 조례가 왜 많은 지역에서 매번 발표 자료의 기준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는가 하면 거기 이제 교육청의 역할이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옥천 조례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왜 그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현실적으로 성장기의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들,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들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급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들이 향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저의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옥천 포드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 3번 항목에 보면 농가별 매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천 이상 그리고 1.5 헥타르 이상의 농가의 비중이 7.8%인 것에 비해서 연간 옥천푸드에서 취급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한 30% 가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30%라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심한 지역은 80%까지 가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그까지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옥천처럼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 먹거리 계획의 범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그러니까 입찰 제도라든지 물품 검수 제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어서의 소농이라든지 고령농이라든지 청년농들이 이 공공급식을 통해서 학교 급식에 접근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부터 소비 중심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기준으로 학교 급식의 식단을 짜는 것에서부터 또 우리 지역 내 먹거리 계획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입니다만 1분 줄여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설명해줬고, 그리고 옥천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다는데, 정말 영세 소농이나 구령농이나 여성농이나 이런 쪽에 좀 충실한 내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승부기를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쭉 여기서 관통하고 있는 문제식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 기본권, 먹을거리 복지, 푸드플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생산자 주체에 대한 관심이나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은 좀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연맹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충북도연맹 정책국장 김남원입니다. 옥천은 새로운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러면 2017년에 수립된 푸드 플랜에서 현재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이제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저기 청주 문의면에 살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문의면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이 이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먹거리에 대한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처럼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세우면 어떻겠나 싶고요.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서도 공유부엌이나 여러 가지 공동급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비사업이 삭감됐다고 해서 큰일 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일 간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국비가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저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서 과일 급식에 대한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옥천은 과일을 다양하게 생산을 잘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고민되는 건 그렇습니다. 푸드 플랜이 됐든 기본권이 됐든 대부분이 이 먹거리, 특히 먹거리 기본권에서는 생산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권들이 좀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먹거리 기본권을 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에 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쌀 계약 재배를 뭐 300톤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50톤밖에 수준이 안 됐고 그러면 나머지 150톤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획 생산 체계는 다 구축해놔서 생산들도 다 했는데 실제 이제 소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시중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 생산비가 올라가서 실제 그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학교 급식 가격은 이미 작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생산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불리한 체계예요. 이런 체계가. 그래서 뭔가 뭐 시장 가격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체계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송윤석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그 가격 안정 먹거리 기본권에 관련돼서 이게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가격 안정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에 대한 생산비 보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좀 전에도 지배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실제 생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중하우스로 시설 지원을 했어요. 100%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죠, 그죠? 또 이런 분들이 또 생산했다고 쳐도 로컬푸드 매장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그러면 기획생산 체계만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기획생산 체계에 들어가는 또 다른 대농을 육성하는 정책밖에 안 됩니다. 삼중하우스를 계속 지원받는 거죠. 올해 지원받고 연속은 안 되니까 1년 건너뛰어서 다음 지원받고 해서 실제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또 생산이 늘어나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 써서 또 생산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올해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청주의 강내농협에서 이렇게 했어요. 고령농들이 현실적으로 로컬 매장에서 신선채소를 계속 공급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좋은 게 강내농협에서 그 마을에서 강내농협에 정차하는 순환 버스가 있어요. 일단은 강내면은 그런 게 있고 무료예요. 이분들 버스비가.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면에 나와서 매장에 놓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생강을 계약 재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김장을 할 때 생강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강내농협 로컬 매장에서 생강은 안 팔려요. 근데 김장할 타이밍 그때만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내농협 조합원으로 계신 할머니들하고 생강에 대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그 매장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에서 그래서 김장 시기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옥천 상황에서 생산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생산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어찌 보면 이게 농지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그 임대료가 차지하는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농지 문제와 이 생산비에 관련된 문제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임대 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공유 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 수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현재 먹거리 기본권에서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농민의 기본권을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문제점을 짚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제2차 옥천 푸드 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 나래 지사장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발제자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제된 자료는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지금 틀은 건 아니고요. 같은 계획에서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고민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 의견을 좀 담았습니다. 제목은 지금 공적 돌봄 시대 지역 먹을거리 돌봄 체계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가 108조 정도 됩니다. 전체 이제 2023년 총 예산의 한 16%를 차지하고요. 관련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주요 핵심이 의료와 음식,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었던 다양한 정부의 돌봄 체계, 그 단계에서 발생했던 단어들이 공적 돌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공적 돌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을거리 기본권에 대한 얘기는 21세기의 의식주를 지금 얘기를 할 때 의료와 그리고 음식, 주거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의료는 건강으로 지금 비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와 음식은 두 가지 다 먹을거리와 관련된 연관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먹거리를 그리고 지역에서 바르게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먹을거리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고민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농어농촌식품산업발전기본법이 작년에 개정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푸드플랜을 한 전국의 123개 지자체가 수립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속시킬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 농가계획의 기본법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하면서 5년 단위로 어찌되었든 지역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주요 내용 중에 보면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먹을거리 계획을 지자체가 해당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먹을거리 보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먹을거리 보장에 대한 대상을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관련 내용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 당연한 의무사항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의 그럼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하도록 할 건지, 그 안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지자체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지, 이 고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제 지금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자가격리나 그리고 다양한 위험 속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돌봄을 직접적으로 정부가 진행해온 적이 있습니다.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배민을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본법과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역할 부분은 더 중요하다 생각되고, 해당 역할을 지자체와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더 고려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부터 해서 그리고 먹거리 지역 단위 통합 돌봄 체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가 관련 돌봄 대상자들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요. 경제 사회적 인플레이션 문제나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관점에서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한 번 더 깊게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옥천은 2기 푸드플랜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다양한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먹을거리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때 고민하는 것들은 가공농산물보다는 신선농산물을 어떻게 소비를 더 할 것인지, 그리고 단거리 운송을 해서 환경훼손을 어떻게 좀 덜 줄일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 생산 가공과 소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활동들이 문화화되고 습관화돼서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이고 정책 수혜자도 그리고 참여자도 주민이어야 된다는 그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계획들을 지금 다양한 조직들이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충북도 먹거리 선순환 계획도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다양한 전문위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본 조례에 대한 구성부터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는 다양한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옥천군도 지금 2017년에 일기 푸드 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실제 내용들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옥천 푸드로 주민에게 건강을 그리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순환 공생의 구조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성과로 결과물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푸드플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10개 시설 중에서 7개 그리고 공공구시 지원센터까지 하면 8개 시설들이 지금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 지역 우수농산물 인증제랄지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일부 수치적인 성과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옥천푸드 인증농가가 한 53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해왔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로컬푸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치가 전체 주민 대비 22% 이상입니다. 실이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공공급식으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옥천푸드를 인증받은 농산물로 해서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해당 수혜를 받는 주민 수가 40% 이상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훨씬 밀접한 농산물 그리고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숫자로 좀 판단됩니다. 그 외에 지금 지역 내 농산물까지 순환했을 때 총 70억 이상의 농산물을 지역에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육성해 나가야 될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옥천푸드 2기에서는 거버넌스 위원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37명 정도의 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옥천푸드 2기에서는 생일주기 먹거리 관련된 사업을 옥천푸드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있게 추진할 방법 뭐가 있을까를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는데 생애주기 먹을거리에 대한 복지 사업이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희 자료에서 제시한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다양한 식품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임산부부터 해서 영아,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남성이랄지 1인 청년 가구에 대한 식품 지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노년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영역까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촘촘해지면서 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생애주기에 걸친 식품 지원 고민들을 여전히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묶어낼지가 현재 현장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먹을거리 관련된 보장 활동은 지금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법에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자체가 계획하고 계속적으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지역에 만드는 것은 또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주체가 없으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여전히 판단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푸드플랜 2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역량과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점점 더 상향 평준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옥천군 먹을거리 기본조례 관련된 제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먹을거리 보장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애주기 복지 관련된 실험 과제들에서 의료, 아까 건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식문화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문제와 같이 결부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먹거리 보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적 돌봄 대상에서 그리고 식품지원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를 시작으로 하지만 이 이후에 1인 가구 그리고 고령 가구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통합돌봄 대상까지 포함해서 지역 단위 먹을거리 돌봄 체계를 포괄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먹을거리 돌봄에 대해서 농업, 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해당 관련된 분야를 단지 농업의 문제로 보지 않고
먹거리와 관련된 식사와 관련된 공통 활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칸막이가 왜 없어야 되는지, 그리고 행적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각 부서가 서로도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주민의 공감을 통해서 먹을거리 지원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가 푸드플랜 2기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먹거리 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요 지원 방식으로는 식품꾸러미랄지 지역에 있는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같이 통합을 통해서 서로 인정하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기준선을 같이 마련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감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지역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및 그리고 친환경 생산자 단체, 그리고 지역의 가공 마을 기업들, 사회보장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 등 여기에 있는 지역 민간 주체들의 역량이 좀 결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육성하는 역할은 지자체와 정부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시작은 했지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판단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서 실행과 그리고 좀 더 초기 활동들을 지속될 수 있는 지원들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관련된 종합계획은 사실 딱딱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정책들이 딱딱한 것처럼 행정 지자체는 보다 좀 딱딱한 계획은 수립할지언정 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조직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리고 민간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한 딱딱한 정책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방식으로 지자체 내에서 먹거리 기본권 관련된 사업들과 그리고 계획들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잘 주제 발제나 또 패널 토론문이나 충실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옥천에서 먹을거리 정책하고 관련돼서는 짧게는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또 앞으로 또 20년, 30년을 계획하는 일들을 3시간 토론 속에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귀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편의상 주제에 충실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치와 지역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이 두 가지만을 줄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치라고 하는데 협치는 다른 말로는 갈등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민협치, 민관협치, 관관협치인데 민민갈등, 민관갈등, 관관갈등 항상 이 두 가지가 칼날의 양면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조례라고 하는데 먹을거리는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각 단위마다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이런 연결된 순환고리가 아닌 어느 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이해, 소통의 부족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민간협치라고 하는데 아까 허원중 이사께서 관의 힘을 줄이고 민의 의사결정권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개선이 돼야지만 관계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옥천군은 있었습니다. 민관협치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얘기했던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10년 동안 운영하고 16년도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왜? 의하고 갈등 때문에. 민간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고 또 하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3년도에 옥천포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이것은 주민 발의로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가면서 주민 발의로 만든 거예요. 물론 최종 통과는 군수 발의로 됐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았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은 거 분명한 거예요.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이장단 설명회도 하고 다 했으니까 아마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옥천포도 육성지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회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2년 임기를 마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구나. 조례를 만드는 과정, 다양한 의견 수렴도 있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운영할 시행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2022년도에 많이 정리되고 방향성이 서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남은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모인 것처럼 나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행정은 얻을 만큼 이해를 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산자나 아니면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나 열정은 어떤 것인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하이 현명하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앞으로 이 토론이 끝나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실행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청중석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의 삶은 동일입니다. 고재한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홍윤석 의원님한테 좀 부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 때문에 학교 급식 문제도 같은 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천군 행정이 너무나 미흡하고 아주 불성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까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계셨었지만 다 가시고 지금 팀장님 한 분 남아 계세요. 얼마나 이 일을 먹거리 연대를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힘도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본 자체도. 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한정우 과장님하고 우리 주교정님 상임이사하고 우리 같이 옥천 군수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옥천 산림이 옥천군 학교 급식을 대행을 하고 있음으로써 더 달 전에 1억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의 문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러냐?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군수님은 신임 군수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잘못돼 있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계약이 잘못됐느냐? 학교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수입은 안 되고 또 고정 지출은 계약 이행과 하게끔 학교 급식 인원 고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 또 우리 우리 노컬푸드 여기도 지금 직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공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이제 안 한다는 이유는 학교나 면사무소를 가면 대표만에 책보다 오는데 직매장에 근무하면은 같은 돈 받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인건비 적자가 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생산자들, 농민의 생산자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학교 학생들 먹거리를 지금 우리 생산자한테서 12% 하던 것을 15%로 급하게 올렸습니다. 수수료를. 그걸 왜 농민들이 대행을 해야 합니까? 학교 학생들 문제는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아니하고 또한 이 문제가 금년 한 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년 계약인가요? 그럴 건데 이 계약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몇 억 적자가 납니다. 자본 장식은 다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우리 돈으로 내서 계속 장식을 하고 생산자들이 수수료 문제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 군위에서 너무 안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화가 나고 분개를 합니다. 이 문제는 송윤석 의원님한테 부탁드린다는 것은 현 군의원으로서 좀 더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좀 어떤 그 살펴주시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옥천 산림에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직매장하고 학교급식 유통센터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다 이제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이제 학교급식 센터는 다들 여기 이제 동참을 하시겠지만은 그 수익 구조 자체가 뭐 전국적으로나 수익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다 적자 구조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위탁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옥천 유통센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정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공고에 희망이 있는 단체들이 입찰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적자가 나서 민간 위탁금을 줘야 된다고 이제 검토됐던 부분입니다. 군에서도. 근데 공고될 당시에 공고 모집 당시에 조건 자체가 민간 위탁금은 없다 이렇게 명시돼서 공고돼서 입찰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는 결론이 났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직매장 부분도 이제 금년도 12에서 15% 농가 수수료가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직매장 부분은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유통센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래도 12%를 유지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TO는 있으되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TO가 안 차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파트타임식으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경영비 상승 요인이 생겨서 수수료가 상승됐던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 가면 또 반복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직매장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그래도 적자 날 시에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송윤석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은 민간 위탁금을 세워서 그거를 보존해 줘야 된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는 대답이 아닙니다. 왜 대답이 아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당시에 그거를 입찰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이 지났으니까 2년간은 우리 생산자, 농민들의 피를 학교에다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해답이 지금 까먹으면 좋지만 앞으로 2년간을 더 해야 된다는 해답이 와 닿질 않아요. 농민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책임의 소재의 문제로 정리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책임은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는 어떤 부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충북도청 수빈동과의 공무원 박창원 중관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먹거리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조직이 구성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19년도부터 먹거리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빵빵하게 수립이 되고 조직도 마음대로 만들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고 어떤 사업도 추진력있게 추진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법원에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저희도 가는 쪽 입장에서도 하고는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예산에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속도가 못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도 이럴지언정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답은 거버넌스에 있고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위에 분들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들 설득하고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그 신건주님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럴 따름입니다. 아직 많이 진척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제 먼저 옥천과 같은 고민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옥천의 경우는 지금의 고민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공적인 조달 체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들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옥천 살림이나 이렇게 옥천 사람들의 훌륭한 민간 파트너가 있는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의 고민들이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달 체계나 이런 먹거리 순환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사도의적 방식들이 뭔가 이런 것들의 이제 원론적인 고민들이 지금 이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직영 체계 이런 것들에 민간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이런 것이 좋을 것인지, 혹은 흔히들 얘기하는 공익적 재단법이나 이런 형태들을 띄워서 좀 더 공적인 부분들을 강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옥천같이 훌륭한 민간의 파트너가 있었을 때 위탁을 하고 얼마만큼 공적 영역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받쳐줄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각각의 성격에 따른 각각의 수준에 따른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홍성범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이 시원한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주의좀 위원님께서 민관의 협치의 필요성, 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대안을 좀 말씀하시라고 해서 앞에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생산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지원체가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 과정에서 생산을 했을 때 소비까지 과정에서 협치가 필요해가지고 민관의 협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오늘도 여기 가서 보니까 협동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협치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이 협동적 측에서 관심이 없는 거보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저기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협동조합과 행정기관의 그 지자체 협력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우리 협동조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비 과정의 협치 쪽에 우리 협동조합 쪽에서 하늘로 맡으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산자 주식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활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중간계적이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지 협동조합 매대의 할애율을 좀 요청을 지자체에서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이 서류 과정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것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석에서 좀 제안이나 질의하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네, 대산 목표종합센터 사무장 오기식입니다. 아까 생산자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좀 얘기를 드리면, 실제 다양한 품목의 기획 생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농촌 지역의 대부분 분들이
개별 용농을 그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이든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됐는데 실은 많은 분들이 개별 용농을 하기 힘든 조건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고령의 여성농이나 아니면 부부노동 하시는 이제 농가나 할지라도 여성분들이 할 일이 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용농을 통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400평 연동하우스를 빌려서 여기에 이제 생산적 일자리를 결합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일하면 25,000원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러면 시간당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나오고 저희가 4,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그 노인분들 와서 이제 채소 다듬는 일들을 좀 했어요. 저는 다양한 품목의 생산이 되려면 이러한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역의 외국인 계절적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인력들, 개별 용농을 하긴 힘들지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계고리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그 읍내에 있는 인력센터 대부분 외국인만 그 상대예요. 그 마을마다 있는 분들을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들이 아주 좀 취약한데 그것들을 우리 그 이런 지역 농산물을 위한 로컬 푸드를 위한 생산으로 좀 연계해서 우리가 너무 개별 용농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생산도 그렇게 그런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노인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고독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일 자체가 치유가 되는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뭐 얘기를 해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농업, 일자리의 연계 이것이 우리의 기획 생산과 생산자 조직과 연계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과 지표만 갖고 너무나 앞으로 빨리 숫자만 갖고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고 원래 그 초심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환기를 시키는 의견인 것 같고요. 또 의견 없으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우리 허원중 상임 허원 기자 한 말씀? 아까 허은중 이사님께서 이제 이 먹거리 정책이 잘 되려면 어쨌든 예산과 조직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단 먹거리 전담 부서가 일단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사실 이 먹거리 전담 부서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앞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좀 생각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고요. 네, 그 고재환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직 개편 기본안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이제 먹거리 통합센터 지금 11월 말에 준공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 입장은 급식 지원팀 형식으로도 분과가 돼서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인데 1차 안에 나온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게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어필을 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이제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런 기본권이라든가 오늘 이 자리로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저희도 2기 푸드 플랜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복지나 환경 쪽과 같이 이제 칸막이 그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지 농정부서가 아닌 복지나 환경, 교육 이런 부서까지 어우러지면서 가야지 이제 진정한 먹거리 기본권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작가님 민간 협치를 하는데 옥천군의 행정조직 개편 군수님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먹을거리 정책의 조직 체계를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화역과 녹구포인트 지금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네, 다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가는 이런 명관 협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제 발제를 하신 허은정 상임 이사님의 뭐 답변과 아니면 또 한 가지 당부 말씀, 정리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또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이야기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거 이게 다가 지금 다른 지역 토론보다는 훨씬 좀 저는 풍성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요. 크게 보면은 제가 저도 강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읍면동 우리 옥천군은 읍면이겠지만 읍면동의 진짜 기초 지자체가 읍면동 아니겠어요? 읍면동의 아까 김혜살님은 생애 주기백하고 저는 온생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의 온생활 돌봄, 서로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에 중요한 것이 먹거리 돌봄이고 중요한 것이 아까 송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점 센터들을 그래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정부 여러 부처들이 그 읍면동의 거점센터에 깔때기 조직이 되어서 정책 사업이 전부 거기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왜냐면 당사자 읍면민들은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민선 8기에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서 혁신 지자체가 혁신 지역 운동이 나와서 다음 정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게 이런 게 오늘 중요한 제기가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특히 생산자 이거는 일반 농정의 문제도 크지만 저는 이제는 기획 생산 관리라는 것이 정말 농업 생산 주체, 농업 생산 조직, 농업 생산 구조의 기획 생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까 제기된 개별 지금 사실 직매장만 해도 개별 대행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지금 향후 5년간 우리 같이 노력해서 설계와 실행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농가, 고령가, 여성 비농가들이 규모를 작게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체니까 그분들이 농업 생산 방식, 생산 인력, 그리고 출하 방식, 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협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 읍면 단위 우리 그거에 승부가 걸려 있다. 로컬 푸드 운동도 자칫 잘못하면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나 대농이가 파는 거나 직매장에 파는 거나 똑같은 시절이 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그런 면에서 송 의원님이 얘기하는 지금 먹거리 그거와 관련해서 크게 오늘 말해도 4가지 시스템의 조례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가장 상층의 먹거리 기본 조례, 상위 조례, 그리고 그 한쪽에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조례를 또 재개정하시겠지만 안전기금 개정, 순환 체계를 위한 그리고 소비 복지를 위한 먹거리 복지센터 읍면 관련 조례 그리고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이거가 4개 재개정이 아마 하반기 되고 그거를 위해서 아까 하승우 소장님이 잘 했듯이 그것을 위해서 하반기 내년 초에 주민 토론회를 몇 차례 해서 주민의 힘이 발휘된 담긴 의원 발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먹거리 계획 이런 것들이 주민의 소통과 공론장을 어떻게 조직해내느냐가 참여와 자치 활성화에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때 옥천군의 먹을거리 정책 10대 과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선거를 하다 보면 그때 정책 제안만 하고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또 서로 잊고 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년마다 시행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옥천군의 먹을거리 정책 10대 과제가 매년 확인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이런 것을 내년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옥천 다양한 주민들이만 만나서 얘기하는 옥천 민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3시간 모든 그 포럼에 대한 정리 말씀을 윤명선 충북 먹거리 공동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정리 말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 말씀은 다시 주의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여러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 악마는 이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옥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던져줬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옥천에서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고민을 또 이제 앞서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협치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 진영과의 어떤 그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승우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었고, 그다음에 송윤석 의원님도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고재한 팀장님이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옥천 푸드 직매장과 관련된 내용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농식품부로부터 이른바 우수 직거래 사업장으로 이제 또 인증도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사실 또 내용을 또 보면은 아쉬운 지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하고 계신 분이 8분에 달하고, 그리고 1년에 100만 원, 100만 원 미만 농가가 54분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54분이 낸 금액, 그 최대치로 다 하면 뭐 한 5,400만 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1억 이상 하신 분이 뭐 한 8명 이상. 이제 과연 이게 로컬 푸드의 어떤 그 이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분명 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생산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 이제 김남훈 국장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원길씨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주를 이야기하면서 왜 완주의 어떤 그 고민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지 못할까? 거기에서 두레농장 만들어가지고 노인분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하는, 그러니까 개별화된 형태로 하우스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단위로다가 이렇게 또 다시 또 이제 조직화하는, 재구조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또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별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또 김햇살 지사장님 그 푸드플랜 2기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니까 이른바 이제 먹거리 기본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밥상의 이야기만 끝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아졌으면 좋겠고, 또 신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역재단이 많이 또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윤석 군의원님이 지금 그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옥천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달리 이렇게 조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쉽게 그 먹거리 선순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2조 4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역 먹거리가 옥천 국민에게 공급되고 유통되는,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선순환일 수도 있고 악순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순환 체계를 라고 하는 말이 집어넣는다면은 최소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의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제 그러면은 그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선순환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또 풍부하게 하는 일 그 자체는 또 우리 또 옥천 국민들이 또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용어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그 이야기 이제 허은중 이사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또 조항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에는 그 지역 먹거리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23조 3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통합지원센터는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거든요.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민간에게 뭐 위탁을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 내용을 미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근데 또 규정 짓는다라고 한다면 규정 짓는 이유가 또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옥천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먹거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 희망을 주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자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옥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히 민의 어떤 그 수령, 그 다음에 농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옥천의 여러 동지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이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